XRP 서밋 바로 2026년 10월 3일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바로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과연 이 행사에서 무엇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XRP 리플은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지 작년의 흐름을 보면서 이번 연도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테니 영상 하단 좋아요 버튼 다 같이 눌러주시고요. 리플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댓글창에 리플 적어주시면서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제가 정말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 드릴 거고 비트코인의 흐름도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행사에서 누가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모니카롱 리플의 사장이 주요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 사장뿐만 아니라 수석 부사장이나 수석 이사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건 스테이블코인 RLUSD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성, 그리고 성장의 방향, 그리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관의 활용 사례 등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행사를 했어요. 지난해는 3,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기업도 참여를 했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요? 작년엔 공지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보면 8월 27일 공지가 나왔고 실제 행사는 9월 21일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가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공지를 했던 날 여기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비트의 흐름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행사를 진행했던 날입니다. 공지를 하고 눌러주고 상승을 보여줬지만 의미 있을 만한 상승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라고 너무 들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비트나 이더의 흐름을 보면서 리플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중점은 바로 미국이죠. 미국 백악관에서 주요 암호화폐 예측 시장 인사들과 회담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느냐? 자, 백악관 19일 가상자산업계 회동을 하는데 리플과 코인베이스도 다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고 체인링크까지,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도 동시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19일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건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8개월, 9개월, 10개월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암호화폐가 오릅니다. 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클래리티 법안 안에 포함된 규정 중에 하나, 전통금융권과의 갈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예치된 수익률, 지금 조항이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으면 예치를 하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3% 정도의 이자를 지급을 받고 있어요. 은행 측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코인 계열에서, 스테이블 코인 쪽 계열에서는 약 5에서 6%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변동금리입니다. 자, 변동되는 이런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이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대해서 5, 6% 정도의 이자가 지급되는 이 코인 시장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얘네들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자, 기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단체, 거긴 바로 민주당 측에다가 로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지켜줘. 자, 강력한 반대 로비를 펼쳐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은행 예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자, 일반 은행 대비해서 50%, 100% 정도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은행들이 로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주고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자, 지금 대통령은 공화당입니다. 자,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크립토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스테이블 코인 예치 수익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공화당 측에서. 이게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맞아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화당 측에서. 근데 공화당 측에서 밀고 가는 게 도덕적인 부분을 어기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들을 빠르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중국한테 이 코인 업계들을 싸그리 뺏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이닉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업계 1위입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1위에요.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건 결국엔 먼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개발을 하고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선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중국한테 패권을 뺏긴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일단 도덕적인 거는 조금 용납을 해라. 그래서 그걸 좀 통과 좀 시켜달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7일 날도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했어요. 자, 이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25년도 3월 달에. 리플은 그 행사 이후로 94%, 약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5,000원을 찍고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그리고 3월 달에 행사를 했고 4월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그 피로를 다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9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도 동시간에 60%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때 1억 8천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봤고요. 229%, 3배 넘는 상승, 68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때를 잘 맞춰서 업데이트까지 했죠.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5월 7일 날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최종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본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업그레이드에 주요된 내용입니다. 바로 스테이킹의 한도를 확대를 한 겁니다. 기존에 32개까지 되던 걸 2048개까지 이렇게 늘리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자 지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약 64배로 늘어난 용량을 보고 폭발적으로 생태계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80만 원을 찍게 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아본 건 이더리움이잖아요. 3배짜리 상승 나온 게. 자,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들의 네트워크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과반수에 가까울 정도, 48%대. 그리고 나서 트론과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런 네트워크만 1차원적으로만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의 수익에 만족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자, 트론도 상승을 보여줬지만 만족할 만한 XRP 리플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솔레이어 같은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424%짜리 5배짜리 상승 나온 게 있다는 겁니다. 3월에서 5월달까지 말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어요. 이 솔레이어가 근데 왜 폭발적으로 올라갔냐면 바로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민코인까지 이 부분들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게 된 거고, 거기다가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은 솔레이어 프로토콜에
총 예치 자산의 상승으로 직결됐고, 이게 또 상승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락 베팅했던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청산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숏 스퀴즈, 순식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배, 5배씩 쭉쭉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의 XRP 리플의 상황이에요. 개인들은 상방, 근데 고래들, 세력들은 아직까지 상방이지만 개인들 대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자료들 보여드렸죠. 2.9, 3.59, 3.83을 기록을 하고 있어. 3이 넘어가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개인들이 너무나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고래들은 1.69, 1.9, 1.2, 0.97까지. 자, 이거 전부 다 XRP 리플이에요. 세력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폭발적인 흐름을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펌프펀도 고래들의 포지션이 개인들 대비해서 2배 이상 넘어가면 이런 상승 나와요. 거기다가 봉크도 7월달, 벌써 한 달 전이죠. 이렇게 4.05를 찍으니까 봉크도 100%짜리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12.2를 기록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하단 보면 구독 있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하시면 제가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무료 종목 추천 보이죠? 요거 누르고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누르면 제가 이 부분들 다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드렸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도 풀어보도록 할 테니 영상 하단 진짜 따봉 버튼 안 누른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자,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자, 하얀 빗각 하단을 찍고 상승 보여줬어요. 근데 위에 빗각 아직 안 찍었잖아요. 비트를 털 자리요? 아직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하얀 빗각선을 찍을 때만 매수하셔라. 지금 비트 쫓아가지 마세요. 만약에 올라가면요 다시 밟아줄 거예요. 밟아주면 그때 사거나 떨어지면 여기서 사거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 오픈해 놓을 테니까 소통방 무료 입장 아까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RP 리플 지금 1시간 봉 보면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15분 단위 이런 걸로 보면 또 달라요. 어때요? 자, 하단 빗가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815 어제 오전 딱 거기를 찍고 반등 세게 나오죠.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 2%짜리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를 싸게 사거나 2%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2%를 단타를 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정확한 방향을 같이 공유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또 업비트 가서 한번 같이 봐야죠.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 기준에 차트 세팅 잘 하세요. 1시간 봉 빨간 선 90선 여기 돌파 나오면 매수하시면 돼요. 안착하면 여기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계속 하방을 낳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면 손실만 나는 거죠. 힘들고 거기다 거래량도 안 써져. 희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간 선 1425원 정도 돼요. 요 구간 올려놓으면 그때 보셔라. 또 주봉 기준으로도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녹색 선 가격 자 1540원입니다. 월요일날 종가죠. 월요일날 종가가 몇 시에 일어나요? 오전 9시죠. 주봉의 종가 1540원 이상 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RWA 실물자산 토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최근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온도파이낸스입니다. 자, 온도파이낸스에 이렇게 또 4시간 봉 이렇게 보면 기존에 부딪혔던 구간들 우리 이런 구간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건 4시간 봉상에서 빨간 색깔 이평선 요 구간들을 그냥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는 납득할 만한 가격을 찍었다. 자, 기존에 계속해서 파란 색깔 이평선들을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번에도 아직 돌파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낮췄잖아요. 그쵸? 낮췄는데 이번에는 바닥 구간을 높였어요. 그건 뭘까요? 더 이상 바닥을 낮추지 않겠다는 걸 뜻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463원을 뚫고 나가는 순간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 파란 색깔 이평선을 안착하고 들어가려면 못 잡을 거예요. 순식간에 갈 거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보다 약 한 1에서 1.5% 사이 돼요. 그 구간이. 근데 저는 그렇게 늦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458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가창 보면 1억 단위씩 있잖아요. 아래도 막 1억 이상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건 뭐겠습니까?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단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온도파이낸스는 460원까지는 괜찮다. 근데 진짜 늦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면 한 461원까지. 그렇게 크게 권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 실력이 있다 그러면 461원까지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굉장히 큽니다. 2.2조 원이니까 걱정이 없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소통방에 풀어드릴 거고, 코인 부자에도 올려드리긴 할 거니까 일단 뭐 소통방 입장하시면 이 온도파이낸스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다 같이 공유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우 프로토콜 잠깐 좀 말씀드리면 4시간봉 파란선 받았죠. 12선이요. 자, 여기를 깨면 이제 손절하십니다. 카우 프로토콜. 그리고 캡 4시간봉 파란선 12선 깨지면 손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풀어드릴게요.